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척천수를 강의하는 날이에요. 제 17장의 상권에서는 아마 이게 가화장이 마지막이 돼요. 그럼 4권으로 넘어가겠죠, 다음번에. 그런데 이거야말로 가화장이야말로 또 지금 원문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철저 선생께서 참 고생하시면서 증명을 하시느라고 애를 쓰세요. 참 안타까울 뿐이죠. 원문이 있습니다. 원문이. 가화라는 건 뭐냐? 가화의 이는 역시 닭이 많은 귀함이 있다. 고하나 이성바지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아버지가 죽어갖고 딴 사람한테 가면 이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능히 출유 그 종류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 드러난다. 출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시주는 다음번에 할게요. 사례 명조가 5개라요. 오늘은 임시주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임시주를 하고 사례 명조 2개 하고요. 다음번엔 유시주를 하면서 사례 명조 3개를 할 겁니다. 참 이거 원문에 의해서 또 증주에 의해서 원주에 의해서 증주를 하신 임철조 선생께서 아주 애를 쓰십니다. 지금 임시와 그래서 가화지국이란 기상불일 한결같지 않다. 요 합신이 진짜인데 일주는 고약해요. 합해서. 그런데 그 화한신이 여유가 있고 또 일지가 또 뭐예요? 근묘 근과 뿌리와 싹이 조금 있어요. 그러나 또 합신이 부진 이건 진짜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가 안 돼요. 근데 일주가 무근해요. 이거는 진짜인데 일주가 좀 뿌리와 싹이 있고요. 이거는 합신이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주가 뿌리가 없어요. 그리고 화신은 부족해서 일주가 무기한 경우, 이런 것은 전부 이제 가화라고 하죠. 요 기합 이미 합한 신이 있고요. 일주가 어떻게 해요? 겁재나 인성이 있어서 생부 이렇게 해서 도와주면 유기합 이 화한자가 한신이 와서 화한 것을 상하게 한다든지 하면 고로 화한 것이 가짜이지만 비교해서 진짜보다 더욱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예, 가늠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갱의 더욱더 마땅하게 세고 자세하게 연구를 해라. 그러면 거의 얻게 될 것이다. 가화지기, 가화의 기능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화한 것에 대한 저걸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끊어졌을 거예요. 본문에서 이제 끊어진 걸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봅시다. 유일하게 이렇게 제가 일부러 끊을 리는 없는데요. 안 끊었는데 제가 일부러 끊었군요. 그럼 이걸 올려야 되겠죠? 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만약 각기 합화가 됐다라고 하고 생호축진월에 태어났어요. 네, 이건 합격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합신이 비록 진짜라고 하지만 일지가 고약하면서 도움이 없어요. 그리고 불능화불화, 그러면 능히 화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화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고, 이거는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단 가을이나 겨울 기후는 흡 이렇게 모이죠. 예, 흡해서 차가우니 우유 금기가 암암리에 설할 거 아닙니까? 갑합더해서 이런 건 괜찮아요. 세운에서 필수로 화를 만나라고 하면 화생토 토생금으로 흘러내는 거예요. 거기 한습지기를 하면 그 한습한 기운을 제거하면 딱 맞는다. 어디 그 기운에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환한한 것이 딱 맞아 떨어진다. 따뜻하고 활락한 것이요. 그러나 진미월에 태어나면 어떨까요? 화신은 비록 여유가 있다 치더라도 지는 곧 목의 역이죠. 예, 그리고 미는 곧 통문신고하죠. 예, 그래서 목은 미상목은 일찍이 뿌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조금 있다. 단 춘하지기는 벽 열리면서 따뜻하지 않으냐.
우유 그래서 수목 장건 수와 목이 뿌리에 내리고 있으니 세운에서 반드시 어디로나 토금지지로 흘러서 그러니까 토금지리로는 그 화한 기운을 설하는 게죠. 일주가 토금지로 흘러서 거기 먹지의 뿌리와 싹을 싹 없애버려야 된다. 즉 무분쟁의 분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올려야 되나 봐요. 왜 이렇게 잠깐만 내가 일부러 끊어놨을까요? 이렇게 김비철초 선생은 띄질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만약 을경합파 또 한번 다시 원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띄질 않았죠. 네, 만약 을경합이 돼서 일주가 목이라 치면 생후 하령을 했어요. 그럼 하령에서 태어났어요. 여름에 합시는 비록 부진 진짜는 아니죠. 을목이니까요. 근데 금이죠. 그래서 이 일주가 설기무군 그렇죠. 여름에 태어났으니까요. 토조 토는 마르고요. 불능생금 이렇게 여름에 태어났으니까요. 금을 생할 수 없어요. 세운에서 반드시 뭘 끌고 와야 되냐? 수를 품은 토를 끌고 와야 된다. 수지토예요. 즉 능 설화 양금 화를 설에서 금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후 동령이면 겨울이면 어떻게 돼요? 을경합금에서요. 그러면 금봉설기가 돼서 부족한데 목은 불납수 그러니까 을목 하나 가지고 뭐예요? 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무기고요.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비록 토가 있어도 또 얼죠. 그래서 불능 생금지수 금을 생하거나 물을 막지도 못해요. 세운에서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화를 품은 토운으로 가야 된다. 화지토다. 즉 해동이 기화라. 얼은 것을 풀고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 된다. 금득생이 불안량. 금은 생을 얻어서 차갑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왜 일부러 자꾸만 끊어놨을까요? 봅시다. 이 원문에는 끊어져 있질 않죠. 그냥 딱딱딱딱 멀리 좀 떨어져 있을 뿐인데요. 또 붙이겠습니다. 정임지합이에요. 정임지합. 정임지합이면 일주가 정화무 같으면 출령 했어요. 그러면 임수가 무근할 거 아닙니까? 정임하고 해서. 그럼 필종 반드시 한목이니까요. 필종 정을 쫓아가서 합이 되는데 굳이 알지 못합니다. 목은 화에서 스스로 화를 생하죠. 봄에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즉 정화는 반대로 부종 이미 화하는 대로 따르질 않는다. 혹 비겁지조가 있으면 세운에서 반드시 수운으로 가야 된다. 즉 화가 제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죠. 왜 이렇게 자꾸만 다 이렇게 해놨을까요? 만약 병신합이 돼요. 그랬을 경우 병신지합이 되면요. 일주가 화라 치면 생후 동령이 됐어요. 중중금토제였죠. 기합은 또한 합해서 화가 되는데 이 혐 꺼리는 것은 주중에 토가 있으면요. 암암리에 와서 나가 화한 신을 손해를 보는 거죠. 병신 합수됐으니까 토가 있으면 안 되죠. 습토는 비록 불능지수 수를 제할 수 없지만 수는 마침내 혼탁불청 혼탁해서 청하지가 못하다. 그러니 세운에서 반드시 금토운을 만나야 된다. 즉 기류가 기가 유행해서 생수 수를 생해줘야만이 화신이 스스로가 진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배합은 가로서 진을 이루는 것이니 역시 능히 명리쌍전할 것이다. 앞에서 빛이 나고요. 뒤에서는 여유가 있다. 후강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격상은 비진, 상이 격이나 상이 진짜는 아니지만 진짜가 아니면이라는 거예요. 미면 면할 수가 없다. 어려서 조 만나요. 고고 쓸쓸함과 외로움을 만나는 것은 미면 면할 수가 없고요. 일찌감치 조견 칭등 이건 벼슬길에서 제대로 올라가질 못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고집만 세고 오기만 부리면서 의심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히려 세운에서 불능, 가짜를 눌러주지 못하고 부진, 진짜를 만들면 일상작사, 둔전. 그러니까 가짜라도 그 가를 쫓아가려는 뜻이에요.
명리무상이라 명화의 이익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명절 가지고 제가 할게요. 오늘은 두 개인데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는 진짜 첫 번째는 화토격이 되는데요. 두 번째는 일반격이 돼요. 그래서 참 철저 선생이 얼마나 이렇게 증주자로서의 노력을 하는지 참 애달플 뿐이에요. 이 증주라는 것은요, 원문과 원주와 그 다음에 주를 다루는 게 증주거든요. 그러면 그 원문과 원주를 충실히 따라야만이 증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문을 반대하진 않아요. 절대요. 근데 증주에 대해서는 유시주만큼은 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임 선생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주가요, 이건 제격으로, 일반격으로 제격으로 보지만 프로그램에서 토화기격으로 나옵니다. 예, 각기합도 돼요. 예, 수로에 태어났죠. 이 자수 하나를 사실은 쓸 거냐 못 쓸 거냐예요. 그럼 결국 이게 병이 되는 거죠. 결국은 가학격은요, 예, 병신이 있는 거예요. 예, 누구예요? 장남, 예, 명리정정이죠. 명리정정에서 병양론이 있죠. 그리고 사주에 병이 없으면 별로 좋은 게 없다라고 하면서 병이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해요. 그러나 병이 있으면요, 이 병을 도와주는 운이 오면 이건 이 사주는 그대로 깨져버립니다. 예, 그래서 아마 천천히 보시겠지만 이 사주는 그래도 괜찮은 사주입니다. 화토격에서요. 금운으로 흘러도 좋아요. 화운으로 흘러도 좋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경호 기사 대운이 되면 싹 안 좋다고 하죠. 생존하시는, 좋죠. 경호 기사 좋아요. 다 무진까지 좋아요. 화토기가 있어서요. 네, 좋습니다. 천간의 양갑, 복양기. 네, 맞습니다. 두 개의 간목과 기토가 있다. 각자 상합, 서로 또 합을 하고 있죠. 지지 묘술 합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술도가 묘목이 결국은 합이 됐네요. 화하기를 화생토를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화생토. 그래서 오히려 무쟁투지의 뭐예요? 쟁탈하거나 시기하는 그런 뜻이 없다. 비록 이것이 가화라고는 하지만은 오히려 유정하면서 불패, 어그러지질 않았다. 미운에는 파기자수, 예, 맞습니다. 이때예요. 그래서 중향반이에요. 경호기사는 생정화신하니까 출사금당까지 했죠. 예, 괜찮은 사주입니다. 예, 이 명절은 철저히 곧바로 합격이다 라고는 말은 못하죠. 왜냐면 일치자수 때문이에요. 아무튼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이 컴퓨터가 왜 켜로 나왔을까요? 제가 참 바쁘게 치다 보면요, 이렇게 나야 돼요. 네. 이걸 쳐있죠? 껌껌하니까 안 보이네요. 여기 있네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도 토화기격이다. 꼭 나와, 토체, 화토용조의 화가 용신이다. 예. 이게 지금 어디, 그렇죠. 계유 임신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겠네요. 그러나 토화기격이니까 그분도 괜찮아요. 제가 좀 정치적으로 광해야 돼. 이 같은 화가 용신이면요, 임신 계유는 안 좋습니다. 장남의 병양론은 사주 자체에 병이 있는 경우 대원에서 그 병을 제거하는 모형에 들어오면 발목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명제의 병을 총을 부정하는 자수가 됩니다. 대원에서 이 자수를 제거하는 대원에 들어가서 왕자 충왕 쇠자 발, 쇠한 것을 뽑았다. 된 명주다라고 했죠. 예. 프로그램에서 한번 배워드릴게요. 네, 347번입니다. 오늘 348번까지 하니까요. 예, 좀 안 좋죠. 지금도 25살, 지금도 좀 안 좋은데 좋은 기운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 미터대원의 자수를 쳐버렸어요. 예. 토화기격이에요. 예, 토화기격이라고 나오죠. 예.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인수격이거든요. 자신수국을 하고요. 예, 그런데 이 사주가 이걸 좀 토화기격으로 넣어놨어요. 각기 압토를 하고 뭐 병화가 도와주고 한다고 하면서 했는데, 예, 이건 솔직한 얘기로 일반격입니다. 예, 절대 화기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간목생후 중동에 겨울에 태어났어요. 인수당관하고요. 허시 살인상생을 하죠. 살인상생을 해서 뭐만 못하다, 자하 절지에 앉은 거와만 못하다라고 했어요. 허한 것이 극에 달하더라. 불수 술을 생하는 걸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수가 이렇게 이제 절지에 앉았으니까 뭐만 못하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견 기토 탐합 합신 비록 지인이지만 실력 일주일 잃었죠. 그래서 겨울이니까요. 필래 병화지생 그렇죠. 의지를 한다. 그 한응지기를 풀어줘야 되니까 끓이는 것은 그 왕한 수가 승령 사령을 탄 것이다. 즉 화 역시 허탈하다. 불능생부 생하고 붙들어주는 것을 할 수가 없으니 화신이 가짜요 불청 깨끗하지를 못하죠. 인하여 인품이 부단 방정받지 못하는 뜻이에요. 즉 경진운에 사실은 이때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가보년에 경진년 가보년 신자진 수국을 이루죠. 가보년에 목국생통하는 바람에 중향방은 됐으나 불사 이 향방이라는 건 아마 저기에요. 국립학교 그러니까 성균관에 들어갈 자격을 딴 거예요. 그렇지만 벼슬길은 나가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국립학교에 들어갈 자격은 된 거예요. 이 사주는 가짜에 끼일 수가 없는 일반격이다. 증주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철도님의 모습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와 같은 명조가 바로 조가 필요한 명조죠. 한목향양이고요. 그런데 희지의 사화에 뿌리를 든 병화가 월간으로 투출하여 추위를 풀어주고 있다. 하지만 경진대운의 진토가 들어와서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 일주인 간북의 뿌리가 얼어 활동을 못하게 된 것이다. 이 시기에 요즘 같으면 약 한 10년간 산속에 들어가 살고 나면 다음 때운이 사화가 들어오죠. 그래서 또 말년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행채널을 무게를 달아보면요. 수오행이 6.4예요. 목도 있어요. 화도 있어요. 토도 있어요. 금도 괜찮아요. 그러나 금수를 합치면요 9.1이죠. 그래서 금수가 강하죠. 그래서 수체 토화 용조이나 토오행은 용력이 부족해서 못 써요. 차오행은 화오행을 용신을 하고요. 이를 생하는 모고행이 시신이 되죠. 그러면 이런 사주 프로그램에서 풀어보면요 일반격으로 나와요. 그러나 경진대원만큼은 안 좋겠죠.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서요 안 좋죠. 그러나 그 초년에는 그럭저럭 괜찮아요. 이거 보세요. 지금 진토에 딱 걸렸네요. 지금 걸려있는, 지금 고생하고 있겠죠? 사주를 보러 다닐 때입니다. 지금. 왜, 그래도 이렇게 좀 잘 나가다가, 왜 이때 고민을, 10년이, 15년이죠? 15년이 별로 안 좋네요. 그러나 이 사화 같은 건요, 믿을 수가, 사화가 저 끝에 있으니까, 사화가 들어와도 그냥 자기 기능을 하겠네요. 저 사화만 없다면 이 사화대원에 안 좋은데 사화가 있어서 지금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오미대원 좋습니다. 그러나 이 진토대원에 절망스러웠죠. 그 다음 대원은 얘기를 안 하시니까 모르지만 이 사주는요 솔직한 얘기로 가화장에다 늘 사주는 아닙니다. 절대 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철조 선생이 증주자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압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원령을 득해야 돼, 일단은. 원령을 득하고 약간의 일주의 도움은 좀 있으나 그 도우는 기운이 미약할 때, 그때는 그 미약한 뿌리를 잘라버리면 합격으로 변하죠. 이 사주는 가합격이 될 수가 없는 사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철조 선생의 고민스럽게 가화장을 이어가는 것을 보니 참 안타까울 뿐이죠. 증주자로서 열심히 하시는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정 가화장에서는 임철조 선생이 아주 무척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사람 명절 찾아야 되니까요.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